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배드민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곳 야외 코트로 나와 있습니다. 바람은 좀 많이 불지만 여러분들 감안해서 영상 잘 보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대방에게 스매싱을 때리는 척, 강한 스매싱을 때리는 척으로 모션을 들어갔다 힘을 빼면서 드롭샷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수비를 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뒤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공이 갑자기 네트만 살짝 넘어서 앞에 떨어져서 못 치게 되는, 그래서 상대방이 스매싱 수비 준비를 딱 하고 있을 때 그 동작을 보고 강한 스매싱 동작에서 드롭샷으로 바꿔줘서 포인트로 연결하는 드롭샷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배드민턴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경기 전체의 100% 중에서 약 60% 정도를 좌우한다는 서브와 또 서브를 받는 리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서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 배드민턴 코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운데 이렇게 네트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의 높이는 1m 55, 155c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키가 작으면 배드민턴 치는데 불리한가요? 혹은 키가 큰 학생이 선생님, 저는 키가 커서 배드민턴 치는데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하거든요.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크게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은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이 서브는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T존 선을 한번 비춰줄게요. 이 T존에 본인의 팀 점수가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서,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상대방 대각선으로 서브를 넣는 겁니다. 즉 우리 편 점수가 0, 2, 4, 6 이렇게 짝수로 올라갈 때 우리 편 코트의 오른쪽에서 상대방 코트의 오른쪽 그 범위 안에 서브를 넣는 겁니다. 자, 서브는 크게 숏 서브가 있고요, 숏 서비스가 있고 또 롱 서브가 있습니다. 롱 하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선생님이 시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를 넣기 위해서 이 셔틀콕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에 라켓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 왼손으로 셔틀콕을 잡는데, 셔틀콕을 파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사용하는 데 제일 편리한 파지법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깃털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깃털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면 위에 셔틀이 있고 밑에 콕, 깃털 부분과 콕이 나눠져 있는데, 이 셔틀콕이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서브를 넣는 사람을 약 45도 정도 보게 기울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브를 넣는 사람을 위해 이 콕이 서브를 넣는 사람 쪽에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라켓을 잡은 손은 백핸드 그립을 잡고 셔틀콕을 대면 안 됩니다. 대지 않고 가장 가까이 인접한 상태에서, 또 서브를 넣는 사람의 발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상대방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상대방 대각선으로 밀듯이 순간적으로 딱 넣어주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네트에서 짧은 서브를 넣을 때 네트에서 공이 너무 많이 뜨면 여러분 예상하겠지만 상대방 리시버한테 푸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는 높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낮게 네트의 상단을 스치면서 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브를 넣을 때는 선생님이 네트를 스치면서 넣으라고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짧은 서브를 주로 많이 배드민턴에서 사용하던데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상대방 코트에 디테일하게 어느 지역으로 넣는 게 가장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이 저쪽 대각선에서 이쪽을 서브를 넣는다고 하면,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그 존을 한번 이렇게 비춰줬어요. 이 T존에서 우리 편 서브 넣은 볼이 상대방 코트의 대각선 요 모서리 부분 쪽에 떨어지는 것이 1번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위치는 이쪽 뒤쪽에 보면 짧은 서비스를 이쪽 모서리 부분, 이 사이드 라인, 배드민턴 사이드 라인 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선은 단식선이기 때문에 복식의 경우는 이쪽이고 단식의 경우는 이 안쪽이 되겠죠. 단식일 경우에는 그 안쪽 선에 가장 근접하게 놓고, T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T존에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셔틀콕으로 모아놓은 요 지점이 왼쪽에서 놓을 때는 상대방의 왼쪽 코트에 요 지점으로 서브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숏서브만 넣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서브를 받으려고 리시버가 바짝 붙어 있으면 서브를 넣는 사람이 긴장이 돼가지고 서브 조금이라도 뜨면 푸시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되고, 선생님도 실제 시합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앞에 바짝 붙어 있네. 그럴 경우에는 롱 서브를 넣는 게 좋습니다. 롱 서브를. 보통 비율은 8대2 정도. 숏 서브가 80%, 롱 서브가 한 20% 정도 넣는데요. 롱 서브는 만약에 왼쪽에서 놓을 때 상대방 리시버가 받으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뒤쪽 두 군데 중에. 복식의 경우는 가장 구석진 모서리 부분으로 공이 떨어지게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 라인의 안쪽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서브를 실제 한번 이렇게 시범을 한번 보여볼 테니까요. 잘 보고 여러분도 한 번씩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짧은 서브, 숏 서브를 3개 정도 넣어 보고요. 롱 서브를 이어서 3개 정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서비스 에어리어, 공은 어디까지 떨어지면 되나요? 일단 기본적인 건 네트를 맞고 들어와도 됩니다. 네트를 맞고 숏 서비스 라인만 넘어간다면 무조건 상대방은 받아쳐야 돼요. 안 받아치면 우리 편 득점이 되겠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숏 서비스 라인을 살짝 안 넘어올 것 같아. 그러면 안 치면 됩니다. 안 치면 심판이 아웃이라고 시그널을 주고 상대방에게 득점을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롱 서브도 롱 서비스 라인, 저 뒤로 한번 볼까요? 롱 서비스 라인, 복식에서는 여기라 그랬고 단식에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롱 서비스 라인을 넘어가는 볼은 상대방이 안 치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심판이 아웃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득점을 줍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숏 서브, 짧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셔틀콕을 잡은 다음에 백핸드 그립을 잡고 라켓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가 콕을 대고 시선은 상대방 위치와 네트의 상단을 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밀어서 서브를 넣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를 잡고, 근데 서브를 넣으면서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런 풋폴트라 그래서 내 몸도 고정된 상태에서 넣어야 되고, 또 하나 유의점은 라켓의 헤드가 손목보다 높으면 안 돼요. 높아도 된다면 이렇게 서브를 넣어도 된다는 거니까 안 되겠죠. 또한 그 다음은 내 허리 위에 있는 갈비뼈의 맨 아래에 있는 늑골의 맨 아랫뼈에 라켓의 헤드가 그거보다 더 높으면 안 됩니다. 그 아래에서 서브를 넣어야 돼요. 라켓의 헤드가 포인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조금 떴어요, 선생님이. 세 번째 서브. 이건 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롱 서브. 상대방이 서브를 받기 위해서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를 보는 척 아이 페인팅을 하면서 서브를 롱 서브로 키를 넘기면서 조금 짧았습니다. 바람이 사이드 아웃 됐고, 자, 똑같은 동작에서 슛인지 롱인지 모를 때 쳐서 상대방에 밀어주는 서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쭉 그림을 그려주면 공을 잡을 때는 엄지와 검지를 잡고 세 손가락을 펴주는 겁니다. 펴주는 거. 펴주지 않으면 내 손가락에 라켓이 맞을 수 있어요. 펴주고 셔틀콕의 모양은 콕이 나를 45도 정도 보게 한 상태에서 콕의 위치와 라켓의 헤드의 위치, 라켓의 헤드 위치는 손목보다 낮아야 되고 이 헤드 위치는 내 갈비뼈의 늑골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 예전에는 허리, 오버 웨이스트 폴트라고 했었는데 지금 쉽게 여러분들 늑골 아래 정도에 위치하면 상관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서브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놓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것은 풋폴트예요. 움직이면서 놓으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서브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달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넣은 서브가 날아가다가 네트에 맞고 들어가면 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받아야 돼요. 근데 네트에 맞으면서 공에 힘이 죽어서 짧게 떨어질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선을 안 넘으면 받지 않아서 상대방이 득점을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숏서브의 비율이 약 80% 정도로 또 롱서브의 비율이 약 한 20% 정도에서 섞어가면서 서브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일단 서브를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이 서브와 리시브는 경기 전체의 약 60%의 승률을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교시에 리시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